안녕하세요. 강성원입니다. 음, 자, 첫 번째, 게으른 파이썬 첫 번째 주제인 파이썬과 콜앱에 익숙해지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드는 별로 안 칠 거고요. 코드보다는 제가 그림을 훨씬 더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림은,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전부 다 제가 그린 것들입니다. 제가 이런 걸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해서 제가 그린 그림을 조금 가지고 오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음, 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보시면은 뭐 CPU도 있고 램도 있고 HDD나 또는 SSD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메인보드도 있고 뭐 그래픽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을 하는 것들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들일까? 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변수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그림은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되죠. 아유, 너무 크네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메인보드도 있고, 그래픽카드도 있고, 그래픽카드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라 그럽니다. 메모리를 우리가 보통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고 HDD, SSD를 보조 기억 장치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개, 그래픽 카드는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고 이 네 개가 각각 무엇을 하는 것들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왜 변수 얘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얘네가 나오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 변수, 자,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이미 여러분 변수 다 만들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는 1 하고 실행을 하면 A에 1이 잘 들어가겠죠. A에 1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프린트 A를 해보면 되죠. 그러면 1이 잘 들어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11을 집어넣으면 11이 잘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잘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 변수 검사기를 보면 여기 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잘 들어가 있는 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변수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이 변수가 들어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아무리 너무 커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존재감이 너무 커서 제가 150%로 하는데 이것도 크네요. 4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자, 이 변수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자, 변수는 일단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변수는 어디에 올라가냐면 바로 여기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그림을 종종 이용을 하냐면은 제가 또 이미지를 하나 붙일게요. 자, 어떤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책상이 있고 일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림이 허접한 게 보이시죠? 제가 그려서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여기 이 공간 있죠? CPU,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메인보드가 있는 이 공간에다가 그대로 1대1로 대응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거냐면 이렇게 대응을 시킬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CPU고요. 여기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 있죠? 일단 책상은 램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바로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하는 사람 CPU, 사람이 책상 위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일을 하듯이 CPU는 메모리 위에서 변수들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딱 보시면은 CPU가 이 메모리라는 책상 위에서 변수들을 갖다 놓고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그 프로그래밍이든 뭐 파이썬이든 뭐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OS 위에서 돌아가고 있죠. 실제로 OS 얘기까지 하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당연히 그 사진은 아니고 제가 달리에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마 달리에서 그렸던 것일 거고 나머지는 제가 다 그린 게 맞습니다. 이 그림의 수준을 보면 딱 아시겠죠? 자, 변수는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는 1이라는 이 변수를 만들었죠? 이 변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 지금은 콜앱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로컬 PC라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로컬 PC라면은 A는 1이라고 만든 순간 이 책상 위 어딘가에 한쪽 구석에 어떤 공간이 딱 잡히고 여기에 숫자 1이 들어가고 거기에 A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딱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것도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제가 그림을 좀 미리 붙여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CPU가 있고 램이 있고 램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OS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변수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A는 1이라는 게 딱 생겼다? 그러면 여기 어떤 한쪽 구석에 A는 1, A라는 그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A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거기에 숫자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1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이진수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게 몇 칸이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A는 1이라는 걸 실행했을 때 딱 이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라이브로 붙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퍼즈를 시키고 필요한 이미지를 붙여놓고 제가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림을 하나만 더 가지고 되는 건데 그냥 해도 될 걸 그랬습니다. 그냥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A는 1이라고 했을 때 실제 컴퓨터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변수가 실제로 이 메모리 공간을 점유한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러하다는 걸. 자, 여기 런타임을 보시면은 여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마치 그 여러분 실제 로컬 컴퓨터처럼 램도 있고 디스크가 있죠. 여기 디스크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램을 보시면은 마치 여러분 그 뭐 컴퓨터 맞출 때 뭐 32기가, 62기가 그런 식으로 맞추듯이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런타임의 그 램은 12.7기가로 잡혀 있고 그 중에서 0.9기가를 쓰고 있다고 나오죠. 자, 이거 제가 엄청나게 큰 변수를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청나게 큰 변수를 만들면 이 책상에 엄청나게 큰 공간을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사용량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해 볼게요.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1.0이 됐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끝났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1.7기가로 확 올라갔죠. 이거 제가 2만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더 올라갈 겁니다. 0.7 올랐으니까 한 3 정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아, 4 정도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갑자기 올라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엄청나게 큰 지금 이게 뭐냐면 그 2만 곱하기 2만짜리 난수 배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가 몇 개가 되는, 4억 개가 되는 건가요? 4억 개니까 이 메모리에 이만큼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A라는 변수가.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확 올라간 거죠. 자, 이걸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죠. 아, 이 메모리가, 이 변수라는 게 그냥 어딘가에 그냥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램에 생기는구나. 정말 램을 잡아먹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이걸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냥 여기다가 이어서 쓸게요. 자, 이거 a는 a 더하기 1이라는 거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등호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a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이 등호는 수학의 등호가 아닙니다. 수학의 등호가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변에 있는 표현을 계산을 해서 또는 평가를 해서 영어로는 evaluate라고 얘기합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에다가 집어넣어라. 우변을 평가해서 왼쪽에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입,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파이썬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대입 연산자는 아니고 대입 명령문입니다.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입 연산자는 대입한 결과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대입을 한 결과를 반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입 명령문, 스테이트먼트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당장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자, 이 등호가 아니라는 것, 수학의 등호가 아니라는 것,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계산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나오면은 에러가 뜨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A라는 변수만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B라는 건 만든 적이 없어요. A에다가 B 더하기 2를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뜰 거냐면 일단 여기 무슨 줄이 하나 뜨죠?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not defined라고 뜨죠? 실제 실행하면은 name B is not defined라고 뜹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B라는 거는 지금 정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그림 어디 갔죠? 이 그림 보여드렸죠. 자, A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1이라는 걸 집어넣고 여기에 A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자, 이걸 보면은 자, 우변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A? 잠깐만. A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라는 식으로 A를 보고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연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B는 아무리 찾아봐도 B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겁니다. B라는 거는 정의된 적이 없다라고 에러가 뜨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모르는 게 정의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해놓고는 뭔가 에러가 뜨니까 당황하는 그런 모습 정말 많이 봤는데 이런 겁니다. 뭐든지 항상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이름이 붙어있는 A를 쓰고 싶으면 A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B를 쓰고 싶으면 B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not defined라는 에러가 뜨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CPU는 2라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램은 2라는 공간이고 변수들은 이 CPU가 책상 위에서 또는 램 위에서 다루는 어떤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메인보드는 뭘까요? 메인보드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메인보드 위에서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메인보드는 이 CPU와 램과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죠. 여기 보조기억장치라는 거 얘기 안 했죠. 자, 보조기억장치는 제가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여기 CPU가 있어요. CPU가 왜 이러고 있는지는 지금 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데서 그림을 그냥 가져온 거라서 그런 거고 CPU가 일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해서 다시 출근을 했는데 책상 위에 놓았던 물건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CPU가 퇴근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를 끈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끄면 이 램이 전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하던 것들을 내가 다음 날에도 다시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해서 이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물건들을 상자에 넣어서 책장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펼쳐서 일을 하면 되겠죠. CPU 입장에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어떤 상자에 담아서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이 램 위에다가 다시 펼쳐놓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상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보조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장에 들어간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책상은 컴퓨터를 끄면은 지워지는데 여기 책장에 들어간 거는 컴퓨터를 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 상자가 파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책장 한 칸은 뭘까요? 책장 한 칸은 폴더가 되겠죠? 폴더 또는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변수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필요한 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수명 규칙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변수명 규칙은 일단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권장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것, 영어, 숫자, 밑줄 이거 세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밑줄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통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언어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밑줄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클래스를 배워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 밑줄로 시작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자, 한글도 됩니다. 이건 밑에 따로 쓸게요. 한글도 됩니다. 한글을 제가 예전에 어떤 짤을 봤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 세금 계산하는 어떤 코드였는데 영어로 모든 걸 영어로 쓰니까 그 머릿속이 굉장히 난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걸 한글로 바꿨더니만 갑자기 모든 게 평화로워진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적금 계산하는 코드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원금은 1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다음 이율은 0.3%라고 치고 퍼센트니까 나누기 100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개월수 36개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보통 우리 이렇게 계산하죠. 뭐라고 쓸까요? 마지막에 되찾는 돈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잔액이라고 쓰겠습니다. 잔액은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율에다가 개월수 월 0.3%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 나누기 12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자, 이런 코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면 해도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너무 근본 없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프린트 잔액 한번 해볼까요?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린트라는 함수도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함수라는 그 객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아시는 분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것 당연히 예약어 같은 거 안 되겠죠. if는 1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첫 글자 숫자면 안 되고요. 1a는 100 이런 거 안 되고 그리고 빈칸도 안 됩니다. 지금 신기한 거는 빈칸을 허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나오죠. 참고로 언어에 따라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예약어, 빈칸,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숫자가 아니어야 함.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되지만 권장하지 않는 것. 첫
글자 밑줄. 자, 첫 글자 밑줄은 여러분 나중에 클래스를 혹시 배우게 되시면은 첫 글자가 밑줄인 것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글자 밑줄은 쓰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특별히 그 클래스에서 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쓰는 게 아니라면 첫 글자 밑줄은 쓰지 않는 것을 제가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장함수. 자, 내장함수는 예하고랑 다르기 때문에 됩니다. 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썸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썸은 원래 내장 함수입니다. 나중에 제가 요 리스트 같은 거에서 리스트나 이런 시퀀스에서 말씀드릴 건데 1, 2, 3을 담고 있는 이런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 썸을 하면은 6이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썸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뭔가 뜨죠? 지금 여기 뭔가 뜨죠? 이게 내장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썸은 100 이렇게 써버릴게요. 자, 원래 제가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보통 안 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완전히 꼬여버리기 때문에. 썼죠? 그 다음에 똑같이 썸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뜹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썸은 숫자인데, 자, 여기 컬러블이라는 거는 함수처럼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괄호가 있으면 함수처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썸은 숫자인데 숫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는데?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int 오브젝트라는 거는 여기 숫자 100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괄호가 있으니까 함수라는 뜻인데 썸은 숫자라서 함수로 쓸 수가 없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제가 여기서 썸을 변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자, 제가 원래는 보통은 이런 거를 아예 써놓고 실행을 아예 안 해버리는데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지워볼게요. 변수 삭제가 아예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이 썸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세션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실행을 안 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썸 말고도 뭐 맥스도 있고 민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램도 있고 이런 것들. 내장 함수 쓰지 마십시오. 그냥 되지만 권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썼지만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장 함수 목록이랑 예하고 목록 같은 거는 이런 구글링 해하면 말이 나오니까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변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변수명의 좋은 것, 나쁜 것은 딱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짤이 있는데 유명한 짤이 있죠. 프로그래머에게 가장 어려운 것 했을 때 절반 정도가 이름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좋은 변수명은 일단 그라운드 룰은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도 이름만 보고도 의미를 알 수 있는 이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ge는 30 하면은 여기는 나이를 담고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 한글 했으니까 나이 이렇게 써볼까요? 나이라고 쓰면은 이 변수는 나이를 담고 있겠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연도를 써볼까요? 2024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변수는, 연도라는 변수는 어떤 연도를 담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연도 빼기 나이 쓰고, 그 다음에 연애 태어났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제가 다른 셀에다가 붙여놔 보겠습니다. 자, 이걸 안 보고도, 위에를 안 보고도, 밑에만 보고도 이 사람은 연도 빼기 나이 년에 태어났습니다. 이걸 딱 보면은 지금 태어난 연도를 연도 빼기 나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구만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제가 여기 그냥 A라고 쓰고 여기를 B라고 쓰면 코드는 돌아가죠.
곧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 보면은 자, 이게 여러분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게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이름만 보고도 의미를 알 수 있는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 또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게라고 하라는데, 사실 그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적당한 축약어를 쓰는데, 이게 축약어를 쓰다 보면은 제가 쓰면서도 그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난 연도, 뭐 태어난 연도는 영어로 쓴다면 뭐 버스 이어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뭐 너무 길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어를 이런 식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였는데 2002라고 해볼까요? 그 월드컵 베이비라고 하는 가정으로. 이게 제가 이걸 쓰면서도 나중에 헷갈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셀을 제가 한 뭐 10개 정도 만들었어요. 저 밑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YEAR로 이거를 이렇게 썼었나? 아니면 YR로 썼었나? 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그 취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야 한다는 그런 그라운드 룰은 있지만, 그럼 어느 정도가 너무 길고 어느 정도가 너무 짧은 거냐?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름, 그냥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사실 이건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기준은 각자의 기준으로 세우자라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